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8일 최병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의당이 정기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창당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당명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재창당을 하겠다는 그 방향은 이렇습니다. 대한사회 모델을 제시하는 정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정당, 노동에 기반한 사회연대 정당, 정책을 혁신하는 정당, 지역에 뿌리내리는 정당, 뭐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정의당이 그동안에 어떤 진통이 있었느냐. 아마 정의당 소식은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 이 이후에 아마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런 경향을 보인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되고요. 이런 배경은 진보정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에 기반합니다. 그거는 정의당의 최근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래도 옛날에는 대략 한 5 내지 7, 8%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그랬는데, 요즘은 훨씬 더 못 미칩니다. 그럼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짚고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나오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한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진통 중에 하나가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원 사퇴 이런 거였습니다. 9월 4일 날 이 당원 총투표를 실시했죠. 그런데 당원 총투표의 투표율이 42.1%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당원 투표가. 그럼 당원조차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정의당의 재창당 또는 정의당의 재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부터가 반성을 해야죠. 왜 일반 국민은커녕 당원들도 정의당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도록 했느냐. 이게 누구 책임이냐? 결국 정의당의 지도부. 그러면 그동안에 따지면 결국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의 간판이었으니까 심상정 의원의 책임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비례대표 총사퇴 공고안이 42.7% 투표율에서 그것도 또 찬성은 40.8%밖에 안 되고요. 반대가 59.3%. 그래서 이게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몸부림이었는데, 이런 몸부림도 당원들에 의해서 거부됐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진통과 진단 이런 결과로서 이제 당명 바꾸고 재창당한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진단을 똑바로 해야 처방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여기에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정당이라는 그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그럼 정체성을 정의당이 분명히 하려면 바로 지난 2019년과 같은 그런 야합이 없어야 된다. 저는 지금 정의당이 처하게 된 이 어려운 국면의 첫 번째 요인이 그거라고 봅니다. 정의당의 정체성, 정의당은요, 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 일반 유권자들 눈에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인식이 되면 정의당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굳이 민주당이 있고 일중대 있고 이중대 있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2019년의 패스트트랙 사태입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한테 속아서 비례대표 전문정당 그거 생각지도 못하고 선거법 야합에 참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때 민주당과 바른정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네 당이 야합을 했죠. 그래서 선거법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합의로 처리 안 되면 선거 보이콧을 합니다. 그러면 선거 보이콧하면 그래? 너희 정당 안 하면 우리끼리 할 거야. 이런 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정의당이 결국 자기들 눈앞의 이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전가 하면
그거 가지고서 뭐 상당한 정도로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판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오자마자 저하고 뭐 몇몇 평론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러면 틀림없이 비례한국당 나온다. 그러니까 비례 전문 정당이 나온다. 그거를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정치판을 좀 오래 들여다본 사람이면 비례 전문 정당이라는 게 편법이지만, 그러나 다수당 여러 정당이 힘을 합쳐서 그쪽으로 몰고 가면 소수 정당은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구책을 마련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구책 마련, 이런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의당의 야합, 그것이 곧 정의당이 자기 정체성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런 점, 거기다가 공수처법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또한 패스트트랙에 올랐었죠. 그러면 과연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라는 그 대의에 정말 동의를 한 것일까? 그 가치에 동의를 한 것일까?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 설치라는 것은요, 결국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민주당의 작전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 쭉 이어서 검수완박까지 이어지는 작전, 그게 뭔지는 뭐 정의당도 충분히 눈치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그런 야합에 동의했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아마 정의당도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최근에 뭐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사건, 그 다음에 뭐 GH 합숙소 문제, 그 다음에 뭐 백현동 문제 등등, 여기에서 경찰이 보여준 수사 능력, 수사 역량, 뭐 이거 충분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정의당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뭐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최종 목표는 검수완박이었죠. 검찰 수사권은 완전 박탈 아니었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걸 정의당도 알았을 텐데, 자기들 눈앞에 그 작은 이익, 그리고 그 이익이 실제 실현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그 상황을 몰고 왔던 것 아니냐. 그걸 다 알고서도 야합을 해줬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실제 실리도 챙기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치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일이 정의당의 위기를 초래했다.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때부터 너무나 뚜렷하게 정의당은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해왔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을 민주당과 구분지어서 따로 지지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정의당 지지자들이 제 주변에도 몇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는 정의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탈당을 한 건 아닌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 그거는 바로 정의당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 이제 이번에 만약에 내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죠. 재창당 마무리하고 당명 바꾸는 거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3년 7월 달에 진보정의당이라는 데에서 이제 정의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고요. 그 지금까지는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제 내년에 이름 바꾸고 재창당 한다. 자, 일단 제가 뭐 방향은 잘 잡았다, 특히 정체성을 찾겠다, 뭐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결의, 의지, 재창당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정의당은 지금까지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그야말로 그 진보정당으로서의 스타성 있는 인물 유지를 해오다가 노회찬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심상정 원톱 체제가 됐죠. 근데 심상정 원톱 체제는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민주당과의 야합 문제 뭐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유권자들은 물론이고 정의당 당원들로부터도 일단 거부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파문을 당한 거죠. 자, 그러면 심상정 이후 포스트 심상정 정치인은 과연 누가 있느냐? 뭐 이런저런 인물들이
부침을 거듭했는데 지금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정의당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1년 한 이제 뭐 4개월 뭐 이 정도 만에 이제 정의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다고 하는데 과연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시킬 만한 인물이 있느냐?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일이죠. 자,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이제 길게 좀 잡았습니다. 재창당의 그 행로를. 그런데 그러려면 정의당이 새로운 인물이 정의당을 재창당의 그 선구자가 돼야 된다. 그럼 그걸 일부러 만들어낼 수 있느냐? 지금부터 만들 수야 없죠. 저는 기존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열심히 유권자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자기 뜻을 펼치고 정의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아마 그러면 유권자들이 또다시 정의당에 어느 정도의 관심은 가져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정의당이라는 그 뭐 작은 정당이지만 그 정의당이 지키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저도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러려면 정의당이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지키려는 오랫동안의 관련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또 어찌 보면 일관되게 어느 특정 정당의 이중대 역할을 해도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정의당의 새 출발 이걸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하는 걸 저는 지금 정의당 멤버들이 하루빨리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해라. 자, 우리 정의당의 새로운 깃발 누가 들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시를 해라 하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자 2023년까지 재창당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2024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스케줄로 보이는데 총선 때 또다시 민주당이나 이런 곳에서 유혹의 손길을 뻗쳤을 때 과연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그 유혹을 거부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또다시 이중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자 정의당이 새 출발 뭐 하겠다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물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총선 때 그야말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 그 노력에는 이런 가치도 중요하고 인물도 중요하다. 본인들의 인물이 없으면 소위 진보적인 색깔을 그동안에 띄워가면서 정당 밖에서 활동하던 인물을 영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내진 안 되면 재건축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자기들의 그 작은 집단 내에서의 기득권을 지키지 않으려는 노력,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내년까지 재창당 마무리? 그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의 정의당 멤버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정체성은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정체성은 역시 첫 번째는 인물이다. 심상정 의원을 대체할 인물을 빨리 국민 앞에 제시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1년여간 정말 부단의 노력을 하면 정의당은 다시 유권자들의 어차피 뭐 제1당, 제2당이 갑자기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쌓여가야 되는데 1년여 정도면 저는 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른바 스타성 있는 진보 정치인 그런 사람들을 정의당이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영입을 하거나 뭐 제가 보기에 영 안 되면 지금 진보 정의당에 있는 멤버 중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저는 스타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나서서 자 진보정당 재건축 조합장을 한다.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스타성이 있는 인물로 정의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향이 재창당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당대회를 통해서 정의당이 그 정한 방향,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